네, 객실 매니저론 3주차 프론트데스크 업무의 이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주차 강의 내용은 호텔 객실의 종류, 그리고 호텔 요금의 종류, 객실 수 계산, 네, 이 내용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2교시까지 객실 요금의 종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호텔 객실의 종류에서 침대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객실의 면적에 따라서 객실의 종류가 다양하게 계획되어진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객실 요금의 종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실 요금의 종류는 우리 정상 요금, 테리프 레이트, 랩 레이트, 노멀 레이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할인 요금, 디스카운티드 레이트로 자, 비수기 요금에서 또 이제 할인이 되고, 그리고 회사와의 계약 요금에서 일반 기업체 요금, 자, 그리고 여행사 요금, 항공사 요금, 인터넷, 여행사 요금 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 요금에 무료 요금, 판촉 혜택의 제공을 목적으로 무료로 객실 제공하는 경우 네, 무료 요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갑자기 그 기상이 악화가 돼서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프론트에 10시에 퇴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야간에. 그래서 보통 9 to 6, 6시에 퇴근할 경우에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객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하우스 유즈라는 명목으로 회사 내부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총 판매 객실 수에서는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하우스 유즈로 책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무료 요금은 컴플리멘터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판촉하면서 10개의 객실을 이용할 경우에 하나 객실에 대해서 바우처를 발급했다가 그 바우처를 받은 고객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네, 무료 요금으로 이제 등록이 되고 매출을 잡죠. 무료로 객실을 제공하는 경우도 역시 총 판매 객실에서는 제외를 해서 에버리지 레이트과 그리고 레파 요금을 네, 객실 단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추가 요금이에요. 자, 추가 요금.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코퍼레이트, OTA,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어요. 네. 자, 다음은 추가 요금인데요. 추가 요금은 additional charge. 자, 차지라고 하고 있어요. 프라이스가 아니고 차지예요. 네, 차지. 부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부가하다. 돈을 받을 것으로 부가하다. 자, early 체크인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모든 객실은, 호텔의 객실은 몇 시에 체크인해요? 네, 오후 3시에 체크인합니다. 몇 시에 체크아웃 해요? 오후 12시에 체크아웃 합니다. 자, 그래서 오후 3시보다는 좀 일찍 들어와서 쉬고 싶은 경우가 있으세요. 저 지금 12시인데요. 오늘 그 항공편이 좀 여유가 없어서 일찍 왔더니 좀 피곤하네요. 객실에서 쉬었다가 여행을 하고 싶고 또는 좀 쉬었다가 세미나를 참석하고 싶은데 좀 일찍 체크인 하겠습니다. 추가 요금이 얼마가 될까요? 라고 고객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 그럼 호텔별로 시간당 추가 요금이 책정된 요금을 이제 어, 차지를 하고 객실을 오픈시켜서 체크인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을 얼리 체크인 요금이라고 합니다. 객실 체크인 시간 3시 이전에 네, 체크인 미리 하셔서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추가 요금으로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은 레이트 체크아웃 요금입니다. 레이트 체크아웃 차지는 네, 객실 퇴실 시간이 통상적으로 오후 12시예요. 그런데 아침에 수영장을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수영장 한 번 갔다 왔더니 좀 피곤해서 잠깐 쉬다 보니 12시가 벌써 돼버렸네요. 저희 좀 샤워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한 2시쯤 체크아웃 할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객실이 가능할 경우에는 네, 3시 체크인 하기 전에 나중에 청소하는 방으로 잡아놓고 네, 추가 요금을 받아서 2시간 더 이용하실 수 있게
네, 체크아웃을 시간을 조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얼리 체크인 요금과 레이트 체크아웃 요금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홀드룸 요금입니다. 저희 그 지배인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홀드룸 요금을 뭐 꼭 받지는 않는데 무조건 그냥 1박 요금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홀드룸 차지라는 게 있다라는 것으로 그 종류로만 아시고 보통 이제 노쇼가 나는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항공기 연착 등으로 이제 내 방 홀드해 주세요. 이게 홀드룸 요구인데 어, 객실을 예약해서 들어오실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비행기가 계속 회항하고 있어서 내렸을 때가 밤 11시라 객실에 들어가면 새벽 1시 정도 되겠습니다. 그냥 방을 잡아주세요. 이런 경우는 그냥 1박 그냥 원래 예약한 요금으로 100%로 그냥 가고 레드아이 어라이벌로 새벽에 체크인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홀드룸 차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분이 늦게 들어와서 홀드룸 차지로 1박 요금을 다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늦게 들어왔지만 그 전날 요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새벽에 들어오신 요금을 해서 그 전날 1일날 예약하셔서 1일 새벽 1시, 2일 새벽 1시에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그냥 1박 요금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게 홀드룸 요금, 홀드룸 차지로 해서 그냥 1박 요금을 받습니다. 자, 슬립아웃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슬립아웃 요금은 체크인해서 가방을 놔뒀는데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다 보니 저쪽 친구네 그 객실 또는 저쪽 친구가 다른 호텔에 지금 묵고 있는데 거기가 좋아서 거기서 그냥 놀았대요. 안 들어왔대. 이런 경우도 그냥 객실 요금 1박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슬립아웃 요금이라고 해서 이제 객실 1박 요금 100% 차지를 홀드룸 요금하고 똑같이 다 차지를 하는데 자, 요금의 성격은 네, 슬립아웃. 밖에서 주무셔서 객실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객실 한번 가서 청소할 거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고객님 짐만 밑으로 내려서 체크아웃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용하지 않은, 주무시지 않은 객실에 대해서 차지를 붙이는 것을 슬립아웃 요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추가 요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객실 차지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어도 또는 늦게 도착했어도 그대로 그 요금을 100%다 받는 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취소 요금이에요. 노쇼일 경우도 있고요. 캔슬레이션일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객실 가격 정책으로 들어가서 디테일 할 때 객실 예약과 객실의 배정에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보통 이제 전날까지 취소를 하시면은 이제 50%, 네, 전날 6시 이전까지 취소하시면 50% 환불을 받습니다. 네, 뭐 70%, 75% 정도, 25%만, 50%가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당일 12시 이전에 캔슬 하셨을 경우에는 25%만, 네, 25%만 환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일 12시 이후에 캔슬 하셨을 경우에는요, 네, 전액을 지불하셔야 돼요. 당일 12시 또는 당일 체크인 시간인 3시 이후 또는 12시 이후에 캔슬 하셨을 경우는 100% 추가 자제인데요. 12시 이전인 경우에는 25%만 이제 25%를 환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일은 네, 전일 6시 이전인 경우에는 네, 50% 차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각 체크인 기준, 당일 체크인, 내가 예약한 당일 체크인 기준 24시간 전 텀으로 해서, 구간으로 해서 몇 %씩 취소 요금이 부과가 되는지 캔슬레이션 차지 팔러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이런 요금이 있다, 취소 요금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노쇼 차지는 어떻게? 네, 당일 3시 이후에는 무조건 체크인 하셔야 되고요. 노쇼 차지가 부과된다는 거를 어, 기억해 주십시오. 네, 노쇼 차지는 이제 체크 예약을 하셨는데 객실 이용하지 않은 요금인 거죠, 정확하게. 캔슬레이션 차지는 취소 요금인데 네,
가령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당일 12시 이전, 오전에 오전에 취소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25%까지고 그 이전에는 이제 당일 체크인 3시 기준으로 24시간 텀으로 해서 취소 요금 규정이 이제 있다라는 거. 그래서 50%, 7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취소했을 때만이 100% 환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이틀 전에 취소하셔도 25%는 취소 요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호텔에 투숙해서 주무시는 거는 원 나이트 기준이시잖아요. 네, 오버나이트 하세요. 2일 체크인해서 3일날 체크아웃 하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데이 유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회의를 스위트 같은 데서 회의를 이제 좀 따로 미팅룸이 너무 넓으니까 3명, 4명 지금 갑자기 이제 중요한 계약을 해야 돼서 잠깐 거실이 넓은 스위트로 배정을 해주시면 미팅을 하고 저희 계약을 좀 하겠다. 그래서 데이 유즈로 이용한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시는 경우에 에어포트 호텔인 경우에는 12시에 이후에 들어오셔서 잠깐 한 3시간 정도 주무시고 한 4시간 정도 이용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데이 유즈 차지를 이용을 합니다. 1박 투숙객이 아닌 주간에 이용하는 경우 판매하는 객실 요금을 이제 데이 유즈 차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가격 정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객실 요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객실 요금의 종류와 그리고 추가 요금의 종류를 살펴봤어요. 이 용어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스펠링까지 다 쓸 수 있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추가 요금에는 얼리 체크인 요금, 레이 체크아웃 요금, 홀드룸 요금, 슬립 아웃 요금, 취소 요금, 대실 요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객실 수에 관련된 용어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객실 수도 수지만 가격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데일리 레베뉴 레포트라고 해서 DRR 레포트라고 하고요. 아주 역사적으로는 얼리버드 레포트라는 그런 호텔 용어를 썼던 적도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레포트가 배부가 되기 때문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얼리버드 레포트라고도 했었는데요. 요새는 데일리 레베뉴 레포트에서 DRR 레포트라고 객실 매출에 대한 보고서가 제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DRR 레포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와 그리고 가격들입니다. 자, 데일리 레베뉴 레포트는요, 호텔 객실의 매출을 이제 등록을 우리가 PMS, Property Management System, PMS라는 시스템에다가 객실 매출을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출력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출력되는 레포트에 나오는 우리 호텔 객실 전문 용어들입니다. 자, 첫 번째가요, 총 객실 수. 자, 우리 호텔의 객실이 몇 개인지. 이거는 처음에 등급 심사할 때 객실 숫자, 면적 객실 층수, 1층당 객실 수, 전체 객실 수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 판매하겠다고 규정된 총 객실 수를 토탈 룸 넘버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판매 가능 객실 수. 이 판매 가능 객실 수는 available room이라고 하는데요. 왜 판매 가능 객실이야? 총 객실 수하고 판매 가능 객실 수가 뭐가 다르지? 네, 다릅니다. 자, 왜 다르냐면요. 보장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객실에 불이 안 들어와요. 고치려고 했던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하루 정도는 이제 배송 공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게 아웃 오브 오더 방, 보상방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런 거 보고 555 룸이라고 합니다. 아웃 오브 오더 룸에서 555라고 합니다. 네, 5.5.5.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됩니다. 이것들. 자, 그리고 아웃 오브 서비스 룸이라는 방이 있어요. 판매 일시정지 방. 이전에 계셨던 객실이 전체 우리나라의 객실은 모두 금연 객실이에요. 근데 가끔씩 담배를 피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룸메이드가 들어가 봤더니 어머 어떡해요. 이 방에서 고객님 담배 피우셨나 봐요. 이 방 오늘 못 팔겠어요. 자, 한번 계속 피톤치드라는 네, 숲에서 나오는 네, 향 가공을 해보고 이제 악취가 다 빠져나간지를 보고 이게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 수도 있지만 잠시 일시 정지 시켜 놓는 경우 있어요. 하루일 수도 있고요. 뭐 이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고장방은 하루 이상이 되는 방. 조금 고장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방을 어, 아우로브 오드룸이라고 하고요. 잠시 일시 정지시켜 놓고요. 시간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우로브 서비스룸이에요. 하루 이상 또는 하루 미만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웃 오브 오더룸이나 아웃 오브 서비스룸으로 잡힌 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객실수에서 이 방은 판매 가능 객실수에서 제외가 돼요. 자, 그래서 총 객실수에서 고장방과 판매 일시정지 방을 뺀 객실수가 판매 가능 객실수가 됩니다. 자, 점유율은 뭐예요? 자, 점유율은 이 판매 가능 객실수 대비 판매된 방을 말합니다. 판매된 방은 뭐라고 할까요? 토탈 세일즈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총 객실수에서 고장방하고 판매 일시 정지방을 빼고 네, 나온 판매 가능 객실수에서 대비 판매된 방이 몇 %있냐가 점유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평균 객실 가격은 토탈 객실 가격, 전체 객실 매출에서 네, 판매 방으로 나눈 것이 네, 판매 완료 방수로 나눈 것이 평균 객실 가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일일 평균 객실 판매 단가는 어떤 게 되겠어요? 네, 같은 얘기예요. 평균 객실 가격은 이제 뭐 통상적으로 평균 객실 가격은 이러면 뭐 yearly average room rate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average daily room rate ADR을 뭐 평균 객실 가격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monthly room rate에서 평균 객실 가격은 얼마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평균 객실 가격과 그리고 일일 평균 객실 판매 단가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객실은 어떻게 된다고? 호텔은 네,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객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그 객실은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일 객실 판매 수익 단가. 네. 일 객실 판매 단가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건 어떻게 결정된다? 판매 가능 객실, 전체 판매 객실 매출에서 네, 판매 가능 객실수로 나눠줘도 되고요. 또는 네, ADR, 일일 평균 객실 판매 단가와 점유율을 곱해줘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한번 각시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객실이 판매된 경우 오늘의 객실당 매출, 객실 하나당 매출은 얼마로 판매되는지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객실이 282개인 호텔인데요. 오늘 고장방이 8방, 잠시 일시 정지시켰던 방이 7방이고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된 방이 10방이었습니다. 자, 아로보도룸 8방, 아로브 서비스룸이 7방, 그리고 무료로 제공된 방이 10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282방에서 25방을 뺀 어베일러블 판매 가능 객실이 어베일러블 룸은 몇 방? 257방이죠. 네. 자, 그래서 그 중에 205방을 판매했대요. 그러면 205방을 257로 나눈 것이 큐펀시가 되는 거예요. 79.7666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79이 반올림해서 79.77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 룸 레베뉴가 2,562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ADR, 일일 객실 평균 단가는 어떻게 나눠요? 네, 토탈 룸 레베뉴 2,562만 5천 원을 토탈 세일즈 룸, 네, 전체 판매 객실수로 나눠주면 한 객실당 얼마에 팔았는지가 나오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79.77%만 팔았어. 전체 257방을 팔 수 있는데 205방만 팔아서 몇 방을 못 팔았어요? 40, 50,
2방을 못 팔았죠. 이것도 원래 판매했어야 되는 방인데 못 팔았잖아요. 그래서 전체 객실당 매출은 레파는 revenue per available room. 자, 매출 per 당 available room. 자, 판매 가능 객실수 기준 전체 매출을 나눴을 때 한 객실당 팔 수 있었던 단가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게 바로 레파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전체 257방이었는데 205방밖에 못 팔았어요. 아큐퍼시가 79.77%였습니다. 자, 그러면 ADR이 12만 5천 원인데 전체 매출은 전체 객실 매출은 2,562만 5천 원이고, 그렇다면 이 호텔은 이날 레파 객실당 매출이 얼마였을까요? 자, 5분 동안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어떻게 잘 풀어보셨어요? 정답! 얼마 나오셨습니까? 99,713원. 네, 정답입니다. 자, 뭐, 700원 밑에, 원 단위가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아큐퍼시가 79.77이 제가 반올림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것은 이 개념을 알았으니까 revenue per available room은 객실 단가, 판매 객실 단가가 ADR이라고 있죠. Average Daily Room Rate, 네, 12만 5천 원 ADR을 뭐하고 곱하면 돼요? 투숙률하고 곱해주면은, 네, 판 객실 수의 객실 전체, 네, ADR에 이제 아큐펀시를 적용해서 전체 판매 가능했던 객실의 평균 단가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네, 토탈 룸 레베뉴를 토탈 세일즈 룸 넘버로 아니고 어베일러블 룸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2,562만 5천 원을 257방으로 나눠줘도 똑같이 99,713원입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자, 전체 아큐펀시가 어베일러블 룸스를 룸스 대비 205방에 차지하는 점유율이기 때문에 ADR하고 아큐퍼시를 곱해준 거나 전체 매출을 네, 토탈 세일즈 룸이 아닌 전체 어베일러블 룸수로 나눠주면 객실당 매출 단가가 나온다는 네,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파 객실당 매출 단가는 네, average daily room rate 곱하기 occupancy 객실 투숙률로 하면 나온다. 이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객실 매출의 계산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 3주차 강의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호텔 용어랑 객실의 종류 그리고 객실의 어떤 객실 가격이라든지 부가요금 뭐 이렇게 용어들 계속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교재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교재가 있어서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불이익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재가 없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불편하겠죠. 그런데 모든 객실 매니저론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에요? 강의. 제가 제공해드리는 강의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거 계속 이게 동영상이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죠?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러 가셨을 때 계속 들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괜찮지만 또 이제 책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면 책을 사서 보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는 우리 강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할 때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재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이 교재 말고 다른 거를 구매하셔도 돼요. 또는 주변에 선배님이 주신 책이 있어서 그걸 볼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객실 매니저론과 관련된 책이 하나 있으신 게 좋습니다. 맞고요. 자, 그래서 그러나 단 한 가지 복사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켜주시고요. 교재를 구매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어요. 그러나 불편한 거고 모든 객실 매니저론의 공부 기준은 저랑 함께 강의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NCS 직무 표준 능력에서는요. 여러분들 어떤 그 단원을 봐주시면 되냐면요. NCS 직무 능력 표준에 들어가시면 객실 매출 관리가 있어요. 객실 매출 관리야. 네, 잘 풀어보셨죠? 네, 빨간색으로 산식을 한 번 더 표시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Revenue per available rooms, 객실당 매출은 네, 1일 객실 평균 단가 곱하기 객실 투숙률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Revenue per available rooms, 객실당 매출은 1일 객실 단가 곱하기 객실 투숙률. 네. 그래서 12만 5천 원 곱하기 79.77%의 투숙률을 곱해서 99,713원이 이날의 객실당 매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객실 매니저론 3주차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요로운 추석, 건강한 추석 보내시고요. 4주차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